미국 FBI 역사상 치열했던 작전에서 무장한 특수요원들도 물러섰던 그 순간 우리의 한 생명이 죽음을 무릅쓰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 이후 백악관부터 미국 전역을 뒤흔든 이 사건. 왜 그들은 침묵하다 결국 무릎을 꿇고 경의를 표했을까요? 함께 들어보시죠. 밤하늘에 별이 가득한 날이었습니다. 저는 한국계 미국인 리사 김입니다. FBI 요원으로서 10년 차. 저는 그 어느 때보다 긴장된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아동 인신매매 조직을 6개월째 추적하던 중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정보원의 제보를 확인하러 나섰습니다. 불법 투견장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아이들이 목격됐다고 합니다. 정보원의 말을 듣자마자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이들과 동물을 학대하는 자들. 이보다 더 추악한 조합이 있을까요? 버려진 창고처럼 보이는 건물로 향했습니다. 잠입 수사를 위해 평범한 관객으로 위장한 채 들어갔어요. 안으로 들어가자 역겨운 담배 냄새와 땀 냄새, 그리고 피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사방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중앙에는 원형의 링이 있었어요. 관중석에 앉자 몸이 굳는 느낌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핏불테리어와 로트와일러가 서로 으르렁대며 싸우고 있었죠. 피투성이가 된 링, 그 주변에서 환호하는 사람들. 그때 제 시선이 구석에 갇혀있는 한 마리의 개에게 꽂혔어요. 다른 개들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황갈색 털에 당당하게 꼿꼿이 서 있는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그 눈빛이 달랐죠. 다른 개들은 공포에 질려 있거나 광기에 차 있었지만 이 개는 차분하면서도 강인한 눈빛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개는 한국에서 온 진돗개라고 했습니다. 비싼 값에 들여온 특별한 개라고 했어요. 다른 투견들과 달리 사람은 절대 물지 않는다고 했죠. 오직 다른 개와 싸울 때만 본능이 살아난다고 했습니다. 한국인인 부모님께서 해주셨던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주인에게 충성하는 게 한국의 천연기념물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런 지옥 같은 곳에 와 있다니. 잠시 후 그 진돗개를 다른 맹견과 대결시키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상대는 미국에서 가장 사나운 투견으로 알려진 핏불테리어였어요. 몸집은 진돗개보다 크고 근육이 잔뜩 붙은 모습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저 노란 개는 오늘 죽을 거라며 웃고 있었죠. 링 안에 2마리의 개가 들어서자 핏불은 미친 듯이 지저댔지만 진돗개는 조용히 상대를 주시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대조적이었어요. 한쪽은 광기 어린 폭력성, 다른 한쪽은 차분한 집중력. 경기가 시작되자 핏불이 맹렬하게 진돗개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누가 봐도 진돗개가 불리해 보였어요.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진돗개는 믿을 수 없는 민첩성으로 핏불의 공격을 피했고 정확한 타이밍에 핏불의 약점을 공략했어요. 핏불이 힘으로 밀어붙이려 할 때마다 진돗개는 현명하게 회피하고 적은 힘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반격을 가했어요. 그 모습은 단순한 본능적 싸움이 아닌 전략적인 전투였습니다. 투견장에 모인 사람들도 점점 놀라워하기 시작했어요. 30분이 넘는 치열한 싸움 끝에 진돗개는 핏불을 제압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진돗개가 핏불을 완전히 물어 죽이지 않고 항복하게 만들었다는 점이었어요. 이는 투견장에서는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보통의 투견들은 상대를 완전히 파괴하도록 훈련받았으니까요. 경기가 끝나고 진돗개의 주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링에 들어왔습니다. 놀랍게도 진돗개는 승리의 흥분 상태에서도 주인 앞에서는 완전히 순종적인 모습으로 변했어요. 사납게 싸우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평범한 가정견처럼 변한 것이죠. 그날 밤 저는 투견장의 구조와 인원 배치, 그리고 의심스러운 인물들을 모두 기억해두었습니다. 본부로 돌아와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그 진돗개의 이름이 태극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한국의 국기에 있는 태극처럼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존재였죠. 그날 밤 전 결심했습니다. 아이들을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태극도 반드시 구해내겠다고요. 그 강인한 눈빛과 놀라운 능력에 매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이 밝아오자 저는 대규모 급습 작전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급습 작전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아이들을 구출하고 투견장을 운영하던 일당을 검거했죠. 그리고 물론 태극도 구출했어요. 놀랍게도 다른 개들과 달리 태극은 구조대에 전혀 공격성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구조되는 것을 이해하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태극은 제가 직접 돌보기로 결정했어요. 처음 태극을 집으로 데려왔을 때 기대했던 적응 기간이 전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태극은 마치 오래전부터 이곳에 살았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적응했어요. 태극의 학습 능력은 놀라웠어요. 단 하루 만에 집 구조를 완벽히 기억했고, 문을 여닫거나 화장실을 이용하는 모습 등 기본 훈련이 전혀 필요하지 않았어요. 이는 일반적인 개들과는 확연히 다른 지능 수준이었어요. 그러나 지능보다 더 놀라운 것은 태극의 감정 지능이었습니다. 제가 슬프거나 스트레스 받을 때면 어떻게 알았는지 반드시 제 곁에 와서 조용히 머리를 제 무릎에 올려놓았어요. 5년 전 납치 사건의 트라우마로 악몽에 시달릴 때도 태극은 항상 제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태극은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방법을 아는 것처럼 보였어요. 한 번은 제가 잠든 사이 누군가 창문을 통해 침입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태극은 소란스럽지 않게 조용히 일어나 강력한 으르렁으로 침입자가 집에 들어오지 않고 바로 도망치도록 했죠. 태극이는 이미 경찰견으로서 능력 발휘를 하는 듯 보였습니다. 태극을 데리고 FBI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에서도 태극은 이미 여러 차례 능력을 보여주었어요. 어느 날 살인사건 현장을 방문하였을 때였습니다. 다른 수사관들이 몇 시간 동안 찾지 못한 증거를 태극이 단 5분 만에 발견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은 단순히 냄새를 맡아서가 아니라 현장을 체계적으로 살피며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마치 훈련받은 수사관처럼 행동하는 모습에 모든 동료들이 놀라워했어요. 한국의 진돗개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견종인가 봐요. 동료가 말했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태극은 일반 개들과는 차원이 다른 지능과 직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심지어 일부 개들이 며칠, 심지어 몇 주가 걸리는 명령도 태극은 단 한 번에 이해하고 실행했습니다. 그의 학습 능력은 마치 인간 아이와 같았어요. 이러한 태극의 능력은 FBI 내에서 소문이 퍼졌고 여러 부서에서 태극을 빌려달라는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하지만 태극은 오직 저에게만 완전한 충성심을 보였어요. 다른 요원들과도 협력했지만 그들의 지시는 항상 제 승인이 있을 때만 따랐습니다. 한국의 진돗개는 한 주인만을 섬긴다더니 정말이네요. FBI 국장이 감탄했습니다. 투견장 일당 검거 이후 태극이 경찰견으로 함께한 지도 3개월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배후에 있는 더 큰 조직을 찾아내는 일이 남아있었죠. 새로운 정보를 얻기 위해 위험한 지역을 수색하게 되었고 태극도 항상 함께였습니다. 도심 외곽에 버려진 창고지대, 그곳은 마약 거래와 불법 무기 거래의 온상이었습니다. 평범한 시민으로 위장한 채 정보원과 만나기로 했어요. 도착했을 때부터 태극의 행동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주변을 경계하는 모습이 심상치 않았어요. 정보원과의 만남 장소에 도착하자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너무 조용했어요. 갑자기 태극이 제 앞을 가로막으며 낮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머리가 쭈뼛서는 듯했죠. 아니나 다를까 순간 어둠 속에서 3마리의 핏불테리어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입에서는 거품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분명 마약을 맞고 공격성을 극대화시킨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서 있었죠. 함정이었습니다. 정보원은 이미 그들에게 잡혔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이중 스파이였던 겁니다. 순간 무기를 꺼내야 할지 고민했지만 제가 미세한 움직임을 보이면 당장 저 3마리의 핏불이 달려들 것만 같았어요. 심지어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은 무기로 무장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어서 제 동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했어요. 그러나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크게 소리치자 3마리의 핏불이 일제히 저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저는 도망치지도 못한 채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그 순간 태극이 나지막히 소리를 내며 제 앞으로 뛰어들었어요. 한 마리의 개가 3마리의 핏불과 맞서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태극은 망설이지 않았어요. 태극의 전투 모습은 투견장에서 봤던 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3마리의 핏불이 달려들었지만 태극은 두려운 모습은커녕 차분히 그들을 제압하려 했어요. 그 위기의 순간에도 저를 지키려 제 앞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3마리의 핏불은 인정사정 볼 것 없이 태극에게 달려들었어요. 첫 번째 핏불이 달려들자 태극은 재빠르게 옆으로 피했고 그 핏불의 다리를 정확히 물어 움직임을 제한했어요. 두 번째 핏불이 태극의 옆구리를 공격하려 했지만 태극은 마치 예상했다는 듯 몸을 돌려 그 핏불의 목덜미를 물었습니다. 그 정확한 타이밍과 위치 판단은 믿기 어려울 정도였어요. 세 번째 핏불은 가장 크고 사나웠습니다. 태극과 정면으로 맞붙었고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어요. 이미 2마리와 싸워
체력이 소진된 태극이 불리해 보였지만 태극의 눈빛은 여전히 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태극은 잠시 제게 시선을 돌렸고 그 눈빛이 도망치세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마치 제게 도망칠 시간을 주려는 것 같았죠. 태극은 3마리 핏불들을 밀어붙이더니 갑자기 방향을 틀어 창고 반대편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핏불들은 모두 태극을 쫓아갔어요. 저는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과 몇 번의 총싸움 끝에 혼란스러운 틈을 타 재빨리 은신처를 찾고 무전기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빨리 지원이 와야 태극이를 구하러 갈 텐데 제 마음은 하염없이 걱정으로 치닫고 있었어요. 다행히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던 지원 부대가 빠르게 도착하여 조직원들을 일망타진할 수 있었습니다. 태극이는 어디에 있는 걸까? 건물 구석구석을 수색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창고 구석에서 태극을 발견했어요.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태극이는 피투성이가 된 채로 2마리의 핏불을 제압하고 누워 있었어요. 다른 1마리의 핏불은 보이지 않았어요. 태극의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여러 군데 물린 자국이 있었고 피는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태극은 저를 보자 희미하게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마치 저 살아있어요 라고 말하는 듯이요. 그 모습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태극이는 응급처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었습니다. 의료진의 표정은 심각했어요. 3마리의 핏불과 싸웠다고요? 믿을 수 없군요. 보통의 개라면 1마리와의 싸움에서도 살아남기 힘들었을 겁니다. 수술실로 태극이 들어가기 전 그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그 눈빛만은 의연했어요. 마치 걱정 마세요 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수술은 8시간이나 계속되었습니다. 의사가 수술실에서 나왔을 때 그의 표정은 놀라움으로 가득했어요. 30년 경력에 이런 개는 처음 봅니다. 심장 근처까지 물렸는데도 주요 혈관이 모두 무사해요. 마치 핏불들이 그의 심장을 정확히 피해서 물었다고 해야 할까요? 게다가 회복력도 믿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미 출혈이 멈추고 상처가 아물기 시작했어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태극은 죽음의 문턱에서도 돌아오는 놀라운 생명력을 보여주었어요. 태극의 영웅적인 이야기는 SNS와 인터넷에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미국 전역이 들썩거릴 정도로 모두 태극의 이야기뿐이었어요. 주요 뉴스에서도 요원을 구한 한국의 영웅견이라는 제목으로 태극을 극찬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태극의 회복 속도였습니다. 의사들은 최소 1개월의 입원과 3개월의 재활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태극은 단 2주 만에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미국 수의사들은 이런 빠른 회복이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며 경이로워했습니다. 먼 한국에서 태극이의 치료를 위해 도움을 준 의사는 진돗개에 대해 이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진돗개는 한국의 험한 산악 지형에서 진화한 견종입니다. 생존을 위해 뛰어난 체력과 회복력을 발달시켰죠. 특히 상처 회복 능력은 다른 견종의 2배에 달합니다. 태극이 병실에서 처음 일어섰을 때 의료진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상처로 가득했던 몸에는 이제 흉터만 남아있었지만 그 흉터들이 오히려 태극의 용맹함을 증명하는 훈장처럼 보였어요. 이 사건 이후 미국 내 견종 전문가들 사이에서 진돗개에 대한 재평가가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군사 미법 집행 분야에서 진돗개의 가치에 주목했어요. 우리는 오랫동안 독일 셰퍼드와 벨기에 말리노이즈를 선호해왔지만 진돗개는 이들과는 다른 특별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경찰견 훈련센터의 책임자가 말했어요. 특히 상황 판단력과 주인에 대한 충성심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이렇게 한국 진돗개가 미국에서 사랑을 받기 시작하자 한국 정부에서는 K9 외교라는 이름으로 우수한 진돗개, 혈통을 미국 군대와 법 집행 기관에 기증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첫 번째로 10마리의 우수 혈통 진돗개가 미 국방부에 기증되었고 특수부대 훈련에 투입되었습니다. 특수부대에 투입된 진돗개들은 여러모로 우수성을 증명했습니다. 미국 특수부대의 테스트에서 진돗개는 복잡한 임무 수행 능력, 극한 환경 적응력, 그리고 판단력 측면에서 기존의 군견들을 모두 능가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진돗개들이 명령을 단순히 따르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특수부대 훈련관은 진돗개들에 대해 이렇게 말했어요. 진돗개는 로봇처럼 명령만 따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지능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예측 불가능한 전장 환경에서 엄청난 이점입니다.
태극이 완전히 회복되어 퇴원하는 날, 태극의 몸에는 여전히 상처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그 걸음걸이는 당당했고 눈빛은 어느 때보다 강인했어요. 저는 그런 태극의 모습에 가슴이 뭉클하면서도 자랑스러웠어요. FBI 본부로 복귀하는 날, 국장님이 직접 나와 태극을 맞이했습니다. 태극은 영원히 FBI의 일원입니다. 명예 K9 요원으로 임명합니다. 태극에게 맞춤 제작된 FBI 조끼와 배지가 수여되었어요. 태극은 마치 그 의미를 이해하듯 당당하게 서 있었어요. 복귀 이후 태극은 더욱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부상 이전보다 감각이 더 예민해진 것 같았어요. 특히 위험을 감지하는 능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사람을 구하는 일에 태극은 능력을 10분 발휘하였는데 인질 상황에 투입되었을 때 태극이 범인의 동선을 정확히 예측해 저희 팀이 안전하게 인질을 구출할 수 있게 도왔어요. 마치 인간의 심리를 읽는 듯한 그 능력에 FBI 동료들은 물론 특수부대원들까지 경이로움을 표했습니다. 이 개는 단순한 개가 아니야. 특수부대 지휘관이 말했어요. 마치 전략가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 이러한 능력 때문에 태극은 FBI 내에서 슈퍼독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어요. 어떤 요원들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태극은 개가 아니라 개의 모습을 한 천재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태극의 존재는 제게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어린 시절 납치되었던 사건 이후 심해진 PTSD 증상이 태극과 함께하면서 점차 나아졌어요. 특히 밤에 악몽에 시달릴 때면 태극이 항상 제 옆에 있어 주었습니다. 그의 존재만으로도 제 불안은 크게 줄어들었어요. 이제는 현장 업무에 완전히 복귀했고 태극도 항상 함께였습니다. 저희는 완벽한 팀이 되었습니다. 제가 놓치는 것을 태극이 찾아내고 제가 위험할 때 태극이 지켜주었어요. 태극의 이야기는 단순한 영웅담을 넘어 사회적 변화의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태극 사건 이후 미국 내에서는 맹견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어요. 특히 핏불테리어에 대한 일괄적인 규제가 과연 옳은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었죠. 문제는 개가 아니라 그들을 학대하고 투견으로 훈련시키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항공청회에서 발언했어요. 태극이 보여준 것처럼 개의 본성은 충성과 사랑입니다. 맹견에 대한 새로운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개의 품종이 아닌 개별 행동 이력에 기반한 규제를 주장했어요. 또한 불법 투견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학대받은 개들의 재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미국 경찰견 훈련소에서도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주로 독일 셰퍼드나 벨기에 말리노이즈 같은 품종이 경찰견으로 훈련받았지만 이제는 진돗개의 특성을 연구하고 훈련 프로그램에 반영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미국 특수부대에서도 진돗개를 도입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해군 특수부대 실에서는 실험적으로 3마리의 진돗개를 도입했고 그 결과는 놀라웠어요. 진돗개들은 기존의 군견보다 더 빠르게 훈련을 습득했고 특히 복잡한 임무 수행 능력이 탁월했습니다. 특히나 제게 있어 가장 의미 있는 변화는 트라우마 피해자들을 위한 치료견 프로그램의 확대였습니다. 태극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FBI는 트라우마 피해자들을 위한 치료견 프로그램을 공식화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 프로그램의 책임자로 임명되었습니다. 진돗개의 특별한 감정 지능과 공감 능력이 트라우마 치료에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어요. 특히 폭력이나 학대의 피해자들에게 진돗개의 존재는 놀라운 치유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진돗개는 마치 상처받은 영혼을 알아보는 것 같아요. 한 심리학자가 말했습니다. 그들의 무조건적인 지지와 보호 본능이 피해자들에게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태극의 이야기는 참전용사 커뮤니티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PTSD로 고통받는 많은 참전용사들이 태극의 회복과 용기에서 희망을 발견했어요. 그중 5명의 PTSD를 앓는 참전용사에게 특별히 훈련된 진돗개가 힐링 파트너로 입양되었어요.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진돗개들은 참전용사들의 힘들었던 마음을 위로해 주듯 했어요. 모든 참전용사들의 상태가 눈에 띄게 개선되었고 일부는 약물 복용량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 진돗개 무궁이는 내가 악몽에서 깨어날 때를 알아요. 한 참전용사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내 곁에 있어줍니다. 이후 미국 국방부에서는 전쟁에 참전하여 어려움을 겪는 모든 용사들에게는 진돗개 파트너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치유를 바라며 한국에서도 여러 마리의 우수한 혈통 있는 진돗개를 기증하기도 했어요.
이렇게 미국 전역에서 사랑을 받게 된 나의 파트너 태극이는 용기와 충성심을 인정받아 특별한 메달을 수여받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태극은 여전히 제 곁에서 충실한 파트너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의 흉터는 시간이 지나면서 흐려졌지만 그가 남긴 유산은 더욱 선명해졌어요. 한 마리의 진돗개가 보여준 충성심과 용기는 국경을 넘어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태그가 내가 내 인생에 나타나지 않았다면 나는 아마 이 세상에 없었을 거야. 종종 태극의 귀에 속삭입니다. 하지만 내가 내게 가르쳐준 것은 단순히 생존이 아니라 어떻게 진정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였어. 가끔 태극의 눈을 들여다보면 그 깊은 갈색 눈동자 속에서 수천 년의 지혜와 충성심이 느껴집니다. 그것은 진돗개라는 품종에 새겨진 한국인의 정신, 의리와 용기의 정신이 아닐까 생각해요. 태극이 저에게 생명을 선물했다면 저는 태극에게 그의 이야기가 결코 잊히지 않도록 하는 약속을 선물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 마리 진돗개의 충성심이 얼마나 위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전 세계가 목격했으니까요. 저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영웅은 항상 거창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요. 때로는 한 마리 개, 그것도 한국의 작은 섬에서 유래된 개의 모습으로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것을요. 태극, 내 진정한 영웅, 죽음을 넘어선 충성으로 나를 구해준 한국의 진돗개. 태극이의 이야기는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국의 진돗개가 한 사람의 목숨을 살린 것뿐 아니라 미국 전역을 뜨겁게 달구었다는 이야기에 제 마음도 벅차오르는데요. 태극이가 기특하고 멋지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저는 또 한국의 감동스러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